미 전역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18일 이후 체포된 학생만 2,500여 명입니다. 백악관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백만 명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에 대한 한인 동포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 대학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체포된 학생만 2,500여 명입니다. 졸업식도 삼엄한 경비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농성 텐트가 철거되고 시위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캠퍼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는 미 전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진 캠퍼스 중 하나입니다. 앞서 반전 시위로 93명의 학생이 체포됐지만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대학 측이 안전을 이유로 무슬림 수석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취소해 반발을 샀고 시위 격화로 외부 연사의 연설을 포함한 졸업식 자체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앞서 캠퍼스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여러 대학에서는 삼엄한 경비 속에 대규모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지난 25일 30명이 넘는 학생이 체포된 후 보안 강화 속에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보안 검사를 받으며 입장했고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미 전역의 약 50개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학생 등은 약 2,500명에 달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학 측과 경찰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경찰의 개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가입 자격을 다카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다카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소 1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의 다카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 중 한인은 4,870명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다카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켈 혜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백만 명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의 군대까지 동원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업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로컬 사법기관과 주 방위군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 미비자 수백만 명을 추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과 다른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실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제한 옹호 단체인 넘버스 US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는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서스국은 1,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만 전 국장대행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면 추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인력 증대와 구금시설 확대, 운송수단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추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피레 전 이민세관 단속국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와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민 국적법에 따라 서류 미비자 출신 정부가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IRS는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들의 감사 비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까지 16.5%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자산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감사 비율을 2019년에 8.8%에서 2026년에는 22.6%로 3배 이상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현재 0.1%에서 1%로 10배 더 강화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IRS는 이런 감사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추가된 1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을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IRS 데니 워펠 커미셔너는 이런 강화된 시스템과 인력을 통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5억 2천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RS가 표면적으로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납세자에게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실제로는 75%에 달하는 많은 감사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들이 높은 공실률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유지 보수 지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이주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래드 랜더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무려 5천 개의 뉴욕시 주택국 관리 아파트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 시형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 쉘터 등 보호소를 떠나는 노숙자 숫자는 지난 2015년에 비해 80% 급감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보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빈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욕시 오픈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1,800명의 노숙자가 뉴욕시 주택관리국 아파트로 이주했지만 2022년에는 이 수치가 736명으로 급감했고 2023년 회계연도에는 500명 미만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받아 공공주택으로 이주하는 노숙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뉴욕시 주택관리국의 만성적인 투자 중단과 관리 부실이 노숙자들의 아파트 이주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빈 유닛에 대한 긴급한 개보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주택관리국의 시형 아파트 이주 대기자 명단에는 22만 3천 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의 이용 가능성과 관리 상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은 좁고 낡은 시설로 단독 청사 건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곳을 대체할 새로운 청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은 맨하탄 460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독립된 새 청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30일 해외 국유재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청사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해외 국유재산 거점 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뉴욕 총영사관 청사와 멕시코 대사관 청사 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개발안과 사업 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현동 주미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십 년 방치된 공간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이미지에 걸맞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희환 뉴욕 총영사도 현 건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에 대한 한인 동포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LA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현지 여러 동포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은 김 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과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의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안 회장은 특히 국적 문제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은 40세 이상의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장의 미 대륙 4개국 방문 일정 중 첫 행사로 앞으로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중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슈피리어 호수에서 1909년 실종된 목조 증기선 아델라 쇼워스가 115년 만에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CBS 등 언론은 미시간주의 오데호 난파선 역사학회가 1909년 5월 1일 화이트피쉬 포인트 인근에서 사라졌던 선박 아델라 쇼워스를 찾았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는 화이트피쉬 포인트 북서쪽으로 40마일 이상 떨어진 지점에 650피트 넘는 깊이의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는 1894년 미시간주 지브롤터에서 건조됐고 쇼워스 목재 회사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유주의 딸 아델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는데 이후 15년간 운항하면서 두 차례 얕은 물에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다시 떠올라서 복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소금을 운반하던 중 다니엘 제이 모렐 선박을 따라 화이트피쉬 포인트 인근을 지나다가 실종됐습니다. 당시 호수가 얼어붙어 두꺼운 얼음을 헤치며 항해하던 중이었는데 얼음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됐고 승무원 14명이 실종됐습니다. 협회는 해당 선박을 지난 2021년 여름 수중 음파 탐지기로 처음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오 난파선 역사학회는 최근 이 사실을 공개하며 난파선의 발견이 늦게 공개된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많은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4-2025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전에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비자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아지자 이민서비스국이 추첨 기준을 바꾸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결과로 보여집니다. 3일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에는 총 47만 9,953명이 등록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당시 등록 건수 78만 884명보다 40% 줄어든 수준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 8만 5천 개를 고려하면 당첨 확률은 약 11%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11월 4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은 오늘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또 한 차례 임기에 도전할 의지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위원장 등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열거한 뒤 자신이 재선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버몬트 주민들에게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41년생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샌더스 의원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한 뒤 2007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조지아주의 셰리프국이 앞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로 의심되는 경우 연방 이민 단속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수배할 경우 합법적인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주 하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연방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 쉐리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쉐리프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정부 자금이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자금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욕시 환경국은 뉴욕시 수도위원회에 요금 8.5%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가결되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되면 전년의 2배이자 14년 만에 수도요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의 연평균 수도요금인 $1,088를 지불하는 경우 인상안이 승인되면 연간 약 $93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산하기관인 수도위원회에 4년간 최소 $14억 상하수도 시설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 인상분의 일부분은 상하수도 시설 임대료로 쓰이게 되고 상당수는 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와 함께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역시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